자, 바이든 시대에 지금 한국이 갖고 가야 될 전략,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했던 전략이 먹힐 것인가? 적어도 문 정권의 지금 진부 비핵화, 가짜 비핵화 전략이 바이든에게도 그대로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북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 정상회담의 디테일한 조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너네들이 할 일을 먼저 다 해라, 그래서 너네 한 걸 보고 우리가 회담을 하든 뭘 하든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이 구체적 진행이 있다면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이든의 말을 이렇게 오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바이든이 트럼프식의 그런 미북 정상회담 사기 시효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NSC도 제대로 가동이 되면 아마 바이든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동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미국은 아마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라, 너는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상대해 주겠다, 이럴 거고, 북한은 지금까지 잘라서 살라미식으로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를 하자라는 말 장난을 해왔습니다. 근데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지리하게 협상을 끌어가면서 북의 핵을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뭉가리와 중국은 북한 편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은 조금이라도 미국의 초점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전작권 이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측이 그냥 아주 염두에 두지도 않고 깔아뭉갤 거고, 이제 문이 북한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를 한국에 허용해 달라는 일종의 한미 간의 국무부사나 워킹 그룹을 통해서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거기서 거친 다음에 북을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서 철도 도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도와주겠다, 또는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하겠다, 코로나 지원을 하겠다, 또 북한의 병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금 바이든 정권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은 대북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선제 실천이 있기 전에는 그건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강경화가 바이든 측 사람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바이든 초대 내각의 국무장관으로 유력하다고 한국에서 공연히 말을 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 면담 사실을 공개를 했죠. 왜? 강경화가 미국에 가가지고 폼페이오, 떨어진 트럼프 정부 관계자만 만났다, 이렇게 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민주당 측에 바이든 측에 유력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려고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그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강경화는 북핵의 외교적 접근, 즉 지금까지 해온 미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쿤스 의원은 코로나 협력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그러면서 코로나 협력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쿤스 의원이 강경화를 만난 이후에 트위터에 해동을 공개했는데, 북핵과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없이 나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탁월한 논의를 했다, 한미 동맹이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강해질 거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며,
강경화와 북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걸 언급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바이든이나 새 행정부에 저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입조심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강경화와 비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북한 문제 논의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금 문가리 정권이 원하는 가짜 비핵화 쇼를 하기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대화 이런 부분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강경화는 공연히 지금 시간 노력 작업해서 쓰잘데없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하나 만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뭉이 어제 외교 안보 분야 원로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임종석 안보 특보가 있고 안호영 조윤재 전 주미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제 정의용이 이래가지고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점심 먹으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 이 간담회는 원로들이 계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의 운전자를 하는 대북 사기 쇼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다라는 구실을 만들려고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바이든 측을 변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관철하려고 할 건데, 이것이 저는 완전히 무망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은 미북 사이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참여할 대북 담당자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북미 대화가 바닥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다고 문 앞에서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우리의 말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이 지금 당선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G7 같은 아시아의 동맹국보다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하고 다 통화를 하고 먼저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 일본, 한국은 오늘 일본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그야말로 이 유럽과 굉장히 소원해지고 균열이 생겼고 나토에서도 미국이 그냥 겉돌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이든이 전통적으로 유럽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지요. 오늘 문가리가 바이든하고 통화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바이든 측의 일정에 의해서 순서대로 통화하는 부분, 지금 트럼프가 개기고 있으니까 바이든은 자신의 대통령으로서 행보를 과시하기 위해서 1차로 유럽과 쭉 나라별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며칠은 어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는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아마 중국과는 통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그 바이든의 당선조차도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이든이 오늘 통화하자 한 거지 문이 작업을 해서 오늘 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마치 자기들이 지금 시간을 조율 중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국과 접촉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한국의 K-방역을 가지고 바이든 측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미국 쪽의 관계자는 한국의 이 방역 사기 쇼도 이 사기인 줄 미국도 다 알려져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K-방역을 가지고 바이든이 코로나에 대한 지금 대비를 강화한다고 접근했다가 통할 거냐? 제가 볼 때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미국의 재향 군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한국 정쟁 기념비에 가서 부인하고요, 참전비에 헌화를 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북한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 미국 간의 혈명 복원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보면 지금 북한하고의 대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또 중국하고의 지금 기울어 있는 이 문자리 정권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재앙 군인의 날 한국전쟁 참전 비에 대한 헌화가 일종의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든이 일본하고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할 거다. 저는 바이든을 친중하는데 바이든의 아들이나 과거의 그의 행보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오해를 받았지만은 미국의 국익이 우선하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바이든이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친중이라고 낙인을 찍었고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이렇게 장난을 친 적이 있어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또 지금 4명이나 되는 중국의 전 지도자들하고 면담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자기가 부통령을 한 오바마 시절에 제가 허진 대사님하고도 대화해서 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는 부분을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다. 가면 안 된다. 인민해방군을 사열하다가는 이 전통 우방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깔아뭉개고 청와대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중국에 베팅을 해왔다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를 했고 당시 미국이 한국의 친중 경향 특히 시진핑이 한국에 왔을 때 중국이 박근혜 개인을 띄우면서 또 박근혜에 대한 삼성이나 현대차 등 기업의 포획에 의해서 박 정권이 친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오바마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박근혜한테 직접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친중이라는 부분은 그건 지극히 일부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욕하는 척하면서도 중국을 봐준 부분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볼턴의 그것이 일어난 방 책에 자세하게 나온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친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붙여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요할 거고 이거는 문가리 정권에 굉장히 어렵다. 최근에 박지원이 급히 미국의 대선 가닥이 잡힌 다음에 일본에 가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고 서가를 만난 것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미국의 경고가 올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가 미국의 비위를 거스린 뒤에 직후에 전 반대편으로 베팅한 게 일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소원하게 갔어요. 자기 아버지의 친일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 문제로 찍히고 난 다음에 미국의 눈에 들라고 일본하고 관계를 급히 서둘러서 위안부 협상을 타결짓는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좌파들의 이 공격을 받게 되는 일부의 요인도 제공을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갔으면 되는데 괜히 아베를 상대를 안 하고 반일적 행보를 보수 정권에서 하다가 미국의 친중 때문에 걸려가지고 경고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본하고 관계를 풀어서 미국의 눈에 좀 들어야 되겠다 하다가 사단이 났거든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밀착할 거다. 다만 바이든이 7년 전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미국의 강한 비판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이든입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만드느냐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이든이 당했다라는 표현까지 아베한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얄팍한 친중, 뭐 또 얄팍한 친일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이든 시대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낙인을 찍었어요. 친중이라고. 그러면 바이든은 너는 네가 반중인 것처럼 하면서 친중을 했지만은 나는 네가 나한테 친중이라고 낙인 찍은 부분을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반중을 해 보이겠다라고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